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부분을 보면 1년 동안에 지금 15배 시세를 줬죠. 주식시장에서 1년 동안에 15배 시세를 주는 경우 거의 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이 정도까지 올라섰죠. 자, 2차전지 관련주들 전망이 좋습니다. 좋긴 한데 그 전망보다 주가는 훨씬 더 먼저 앞서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차전지 주도주들, 아주 크게 급등한 주도주들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 때다.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을 해야 될 섹터는 뭐가 될까? 자, 한번 보시면, 자, 그야말로 광풍입니다. 광풍. 항상 이렇게 한 번씩 광풍이 일어나죠. 주식판에서 이렇게 광풍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이런 이 광풍이 한 번씩 일어나죠. 자, 과거 몇 차례 사례들을 보면은, 자, 얘는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똑같습니다. 똑같다. 왜 똑같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 30배 정도 올랐는데 올라가다가 쭉 올라갔다가 큰 변동성, 그리고 쭉 또 올라가죠. 그런 변동성. 거의 뭐 3월에서 9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갔고, 그리고 조정을 좀 받는 모습 보이다가 상황이 다시 또 우호적으로 돌아서면서 쌍봉 수준까지도 한번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만큼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자, 금양은 지금 엄청나죠. 얘도 정말 엄청납니다. 한 8,000원대에서 19만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지금 신풍제하고 좀 비교를 해도 비슷비슷하죠.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정말 많이 올라서 시총이 거의 뭐 한 9조 이상까지 한번 찍었다가 8조 이상 찍었죠. 그러고 지금은 조금 내려온 상태지만 그래도 6조 7조 사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자, 지금 시가총액이 7조 7천억인데 매출이 2천억이죠. 그리고 1분기 매출이 370억이었고 영업이익은 적자였죠. 당기순이익도 적자였다. 근데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이제 생산을 한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거다. 이런 부분 가지고 올랐죠. 근데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몽골에 이 광산을 몇백억을 주고 이 권리를 가져왔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몇백억을 주고 권리를 가져왔는데, 그 몇백억 주고 산 광산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니켈 생산하는 게 뭐 100조가 넘을 거다.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몽골 광산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몽골 광산이 그렇게 100조 이상의 그런 이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몽골에서 이걸 갖다가 몇백억에 한 600억만 주면 나 이거 100조짜리 줄게. 과연 그렇게 할 거냐는 거죠. 몽골은 전부 다 뭐 원시인들만 살고 있는 나라냐?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다. 얘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대감으로.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게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다. 기대감으로 오는 거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라믹스 잘 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 해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간 거죠. 자,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기술력은 뭐 있죠. 있으니까 이만큼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상황이 되면은 지금의 이런 시가총액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언제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엄청난 과열 상태임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광풍이 불고 올라서다가 큰 변동성이 일단 한번 나타났죠. 한 번에 죽지 않는다 그랬죠. 한 번에 죽지 않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한답시고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더 많이 오를 거야 라고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급등주, 엄청나게 올라선 급등주들의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과거에 또 OCI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경험치가 많으니까 이건 이제 분할해서 안 보이는데, 얘도 초기에 태양광 소재 폴리실리콘 할 때 아주 강력하게 주가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태양광 시대다, 신재생 에너지 시대다 그러면서 아주 광풍이 좀 불었습니다. 그러고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사그라들었죠. 항상 그게 반복이 됩니다. 항상. 그리고 시즌도 마찬가지 정점을 찍었죠. 얘는 돈을 정말 못 벌어서 못 버는데도 올라갔냐? 아니죠. 돈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만원 수준에서 16만원까지 였죠. 근데 이런 부분이 광풍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2차전지라고 다를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 2차전지도 똑같습니다. 2차전지는 그러면 철옹성이냐? 지금 이제 선점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 이런 부분 기대감으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자, 여기 밑에 몇 년 전을 보면은 거의 한 만원대죠. 15,000원대 뭐 이럴 때 수준에서 지금 150만원까지 갔으니까 100배 올랐죠. 100배. 그 정도로 이제 회사가 미리 선점해서 잘 했습니다. 잘 해서 올라갔지만 단기에 여기서 15배 올랐죠. 15배 오르는데 지금 1년도 안 걸렸습니다. 1년도 안 걸린 상황이 됐는데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좋을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고평가 영역까지 올려친 상황인데 이 큰 변동성이 나타났죠. 가는 놈은 계속 간다. 미증시도 올랐던데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겁니다. 많은 대중들이. 그동안에 이제 2차전지 하는 거 옆에서 보기만 하다가 정말로 소외감도 느끼고 배도 아프고 시기 질투가 많이 났는데, 나도 욕심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 못 잡아서 정말 이야기에 끼지도 못했다. 그런 분위기죠. 요즘 이제 회사에 흡연장에 가면 다 2차전지, 너 2차전지 뭐 들고 있는데 2차전지 이야기가 줄을 이루겠죠. 광풍이니까.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게 피터 린치가 얘기한 이 칵테일 효과죠. 칵테일 그런 파티에 가면은 거기에서 가장 이제 화려하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전부 다 2차전지 이야기한다. 그럼 이제 그게 칵테일 효과죠. 그러면 피터 린치 월가 영웅은 주식을 그때 이제 그 주식은 다 팔아버린다 그러죠. 그 대중들이 완전히 열광하는 시점이 되면은 거의 끝물이다 라는 겁니다. 거의 끝물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나는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렸네. 그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미증시 좋았는데 그러고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한다 라는 거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너무나 위험. 그래서 지금 투자를 그래도 좀 한다 그러면 단기로 급등주 매매를 하듯이 하는 게 좋다. 지금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얘는 투기만 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 투기장으로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의 관점으로 장기 투자한다. 이런 거는 매우 위험하다. 왜 매우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이렇게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이 주식시장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올라가서 큰 변동성이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손절을 잘 할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들어가서 뭐 좀 내리면 팔고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아주 고점에서 큰 변동성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얻어맞게 되면은 이 충격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다. 지금 15배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아주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이 앞으로 경쟁사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2차전지 소재 부분이 초기에는 계속 고부가로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겠지만 경쟁사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은 그러지 못합니다. 자, 일례로 새로운 또 이제 2차전지 소재 대장주 우리도 2차전지 이제 한다 나왔죠. LS 여기에서도 이제 만든다고 했죠. 2차전지 소재 또 어디에서도 만들 거고 우리나라만 만들 거냐 아니겠죠. 또 다른 나라에서도 2차전지 소재가 이제 잘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카피 유젝틀리를 또 해서 가져오겠죠. 그렇게 보통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점점 그 속도는 빨라 점점 기술의 격차가 좀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좀 상향 평준화가 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은 거의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는 놈만 가는 이런 상황이죠. 이건 엄청나게 큰 손들이 어떤 작업을 치고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든 이제 이 고점에서 이 대중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길 겁니다. 떠넘기면 결국은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시점이 여긴 저기죠. 알 수가 없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단기에 이제 좀 빨리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은 생기겠지만 이 잘못 이제 하다가는 소탐 대실이 정말 엄청난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이 들어갔다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다 하다가 매도를 못 하고 이런 이제 하락세를 타게 되면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시는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이미 먼저 달려버린 이런 2차전지 소재 대장주들은 조금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럼 이제 어디 쪽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 바이오 쪽은 아주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죠. 아주 지금 힘이 없는 상태고 완전히 소외당한 그런 모습인데 HM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9월달 되면 에스모죠. 에스모를 이제 겨냥해서 투자 관점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신규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얘가 낫습니다. 얘가 HM 기업이 지금 당장은 이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지 몰라도 안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거.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HB 이노베이션 얘는 그야말로 씨앗이고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정말 큰 제목이 될 거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실적은 정말 좋은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1년에 거의 80%가 올라선 그런 종목이 팔아있는데 이 완전히 왜곡시켜서 주가를 급락시켰죠. 계속 제가 몇 번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장대모에 나왔고 얘는 기관이 주인을 했죠. 기관이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기관이 또 사니까 외인이 팔아도 올랐죠. 다음날.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또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가 아니고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면 실적을 보고 한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은 이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은 영원한 테마죠, 주식시장에. 그리고 얘는 장기적으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는 정말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 제2의 엘레바가 된다면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까? 정말 큰 꿈을 꿀만한 상황이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정말로 큰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얘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다. 자, 그리고 CEO 의지도 아주 강력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진영 의장의 이 뚝심과 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면 해내는 그런 능력은 정말로 뛰어나죠. 리보세라니브라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다 해서 이제 FDA까지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이런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볼 만하고, 그리고 하반기 주도주는 일단은 2차전지 급등주들은 좀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뭐 10배, 15배 이렇게 올라버린 상태에서 큰 변동성이 생겨버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관심에서 제외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도체 쪽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텐데, 반도체 오더가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이제 금리라는 부분이 발목을 못 잡는 상황이 되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 번씩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가게 되면 추세를 계속해서 위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가 이제 바닥에서 위로 올라서고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급등한 상황이죠. 오르고 조정, 오르고 조정, 오르고 조정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 반도체주들의 특징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특징은 이 주가가 한번 방향을 위로 잡죠. 위로 잡게 되면은 아주 강력하게 오랫동안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2000년처럼 광풍으로 가지 못합니다. 새로 뭐 신산업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광풍으로 가지 못한데, 반도체 경기를 타고 그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타고 움직이는 게 내렸다가 이제 방향 위로 잡고 있죠. 그러고 이렇게 거의 뭐 한 몇 달 동안에 제자리 걸음했죠. 여기서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동안에 여기서 매수한 분들은 사가지고 물만 계속 먹고 있다가 이제 올라선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래실에서 많이 올랐죠. 시그널이 좋습니다. 이제 올려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오른 상태에서 따라잡기는 좀 그렇죠. 이런 종목들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면, 살짝 이제 조정이 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 가면서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테스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얘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가장 시세를 많이 못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 테스인데, 얘도 이렇게 한번 올라서기 시작하면 이렇게 쭉쭉 안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다른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대비해서 크게 많이 못 오른, 이 올라간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거의 넉 달 반을 횡보를,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8% 오르고 또 2.9% 올랐는데, 자, 그래도 이제 박스권 내죠. 그래서 조정의 흐름이 좀 나온다, 또는 이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거래실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붐을 일으키면서 한번 올라서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장비주들 추세를 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조금 하반기에
좋을 가능성이 없다. 하이닉스 향인 주성 엔지니어는 이미 많이 올라 있죠. 아주 크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은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가진 자들의 영역이죠.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계속 즐기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박스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좋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도 반도체 로봇 해서 하는데 얘는 이미 또 많이 올라 있죠.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은 욕심을 좀 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